안녕하세요. OSBC 기술 컨설팅팀 전지웅입니다. 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저는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수행을 하기도 하지만 사내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업무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도출된 오픈소스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발표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데이터는 미국의 EPAM 시스템이라는 기업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PI를 통해 GitHub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배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출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내 데이터는 저희 OSBC에서 지난 8년간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의 오픈소스를 사용한 프로젝트를 검증한 후에 남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이를 데이터 분석으로 오픈소스와 라이선스 사용 현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에 앞서 데이터 분석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질문들을 몇 가지 하였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 컴포넌트는 무엇일까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외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서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추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사용 추이는 매년 다양한 오픈소스 관련 기업 및 기관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GitHub에서 발표한 데이터로 연도별 오픈소스 리포지토리의 생성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리포지토리 생성은 매년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2018년부터 2020년에 오픈소스 리포지토리 생성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점을 볼 때 개인 또는 기업에서 오픈소스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 사용이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질문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오픈소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이 탑 20 오픈소스 사용 현황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데이터는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사용한 오픈소스 데이터를 통해서 약 8년간의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취합하여 통계를 내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는 jQuery가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 그 외에는 아파치 계열의 프로젝트 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jQuery는 13.69%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jQuery 하나만 이렇게 뽑았지만 만약에 이제 jQuery와 동일한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묶어버린다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좀 전에 보신 8년간의 탑 20 오픈소스 중에서 최근 4년간의 오픈소스들만 따로 떼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연도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jQuery가 1위이고 부트스트랩이 2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데이터 압축 라이브러리 제틀립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분석의 프로세싱 도구 잭슨 애노테이션, 단위 테스트 도구 JUnit 같은 이런 오픈소스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사용된 오픈소스는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는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선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GitHub을 통해서 오픈소스 생성 시 설정된 대표 라이선스의 유형별로 분류를 한 것이고요. 우측은 실제로 국내에 있는 기업,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사용한 오픈소스를 식별한 후 그 라이선스를 유형별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GitHub 데이터를 보시면 퍼미시브 라이선스가 80% 이상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보셔도 다 거의 80% 이상이죠. 네, 두 번째 신기하게도 국내에서 식별한 라이선스 유형 분포도 퍼미시브 라이선스가 86%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카피레프트는 10%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상용 코드도 이제 일부 사용한 것이 보이네요. 다음은 앞서 살펴본 국내에서 식별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비율을 연도별로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2018년과 2020년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지만 2013년에 비해서 퍼미시브의 사용량은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카피레프트는 저조하긴 하지만 평균 1300건 이상의 1300건 정도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 즉 국내 유저들 사이에서 퍼미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양호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를 사용한 프로젝트에 카피레프트에 오픈소스가 있다는 것은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피레프트의 내용은 뒤에서 좀 더 분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GitHub 데이터를 통해서 오픈소스 리포지터리를 생성했을 때 대표 라이센스의 선택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서 아파치와 MIT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뒤로 GPL이 있고, 그 다음에 BSD3가 있네요. 그런데 GitHub 데이터를 보시면 노 라이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 라이센스라는 것은 사용자가 GitHub를 생성할 때 라이센스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측에 있는 연도별 라이센스 배포 추이를 다시 살펴보면 노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노 라이센스가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약 10%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GitHub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배포할 대표 라이센스의 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분석한 국내에서 오픈소스 라이센스 사용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좌측 그래프는 국내 여러 조직들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된 탑20 오픈소스 라이센스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이센스 사용 현황은 아파치 라이센스가 약 37%로 가장 많았고, MIT 라이센스가 3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나머지 라이센스들은 5% 이하로 BSD나 GPL 2.0 등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unspecified라는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검증 서비스를 하면서 오픈소스 식별에 있어서 의미 없는 파일에 대해서 예외 처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우측 그래프를 좀 전에 확인하셨던 해외 GitHub 데이터인데, 거기서 노 라이센스만 제외하고 난 후에 이제 라이센스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서 가장 많은 라이센스는 아파치, MIT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는 현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제가 8년간 분석한 데이터 중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와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서 톱10 라이센스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래프상의 비율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용 순위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치가 제일 사용률이 많고, MIT, 그 다음에 BSD, 그 다음에 이제 커머셜이나 GPL이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GPL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좀 전에 보셨던 그 톱20 라이센스 8년 동안의 라이센스 현황을 연도별로 나눠서 이렇게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치 라이센스와 MIT 라이센스, 그 다음에 BSD 라이센스가 최상위권에 있고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GPL 계열의 라이센스들이 상위권에 여전히 포지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파치, MIT, 그 다음에 BSD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GPL이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GPL이 예를 들어서 아파치 하나의 프로젝트에 여러 개의 아파치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의 GPL이라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소스코드 공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오픈소스 라이센스 중에서 퍼미시브 라이센스가 이제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보다 월등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좋은 양호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카피레프트의 사용 비율이 낮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상위권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카피레프트는 매우 중요한 라이센스이므로, 그럼 여기서 카피레프트 라이센스를 좀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연도별로 이제 주요 카피레프트, 기업에서 이제 신경 써야 하는 주요 카피레프트를 이제 뽑아서 연도별 이제 추이를 좀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커머셜 라이센스를 제외하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GPL 2.0과 LGPL 2.1 이 두 개의 카피레프트 라이센스가 가장 많이 식별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5%대이긴 하나 GPL 3.0, LGPL 3.0도 있고요. 1%대이긴 하지만 아페로 GPL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피레프트라고 해서 모두 이제 라이센스 위반이 있는 그런 위험한 라이센스는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 배포 라이센스, 그리고 프로젝트 내에 사용된 오픈소스의 사용 결합도에 따라서 라이센스 의무사항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반을 피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배포하는 프로젝트의 라이센스와 사용된 카피레프트의 라이센스의 의무사항의 충돌, 즉 사용한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위반에 대한 관점에서 카피레프트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이번에 분석한 내용은 이런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의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배포한다고 보았을 때 어떤 라이센스가 가장 오픈소스 라이센스 위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GPL 2.0과 LGPL 2.1이 지난 8년간 국내에서 라이센스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파치와 같은 이 퍼미시브 라이센스가 위반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파치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기업 및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한 프로젝트가 카피래프트 계열의 라이센스로 프로젝트의 대표 라이센스를 선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치 라이센스와 호환성이 안 맞아서 충돌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에서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뭐 AI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하겠다 해서 GPL 라이센스로 이제 대표 라이센스를 선정하고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특별된 오픈소스 중에 아파치 2.0이 있으면 GPL 2.0과 아파치 2.0은 라이센스 호환성이 안 맞아서 이 라이센스의 충돌,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아파치도 이제 집계가 됐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 그래프에서 GPL 2.0, LGPL 2.1, 그 외에도 이제 그 다음 순으로 이제 EPL 1.0, 이 탑 3 카피래프트 라이센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충돌 현황을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요. 연도별 충돌 현황을 살펴보면 GPL 2.0과 LGPL 계열은 연평균 약 20%의 프로젝트 라이센스와 충돌을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식별된 카피래프트의 연도 현황과 함께 그래프를 살펴보게 되면 카피래프트의 사용 추이는 유지되지만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의 라이센스와 충돌의 추이가, 즉 라이센스 위반의 추이가 떨어진다면 오픈소스 카피래프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며 건강하게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연도별 카피래프트 라이센스 사용이 저조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비해서 GPL과 LGPL 계열의 이제 이 라이센스들의 위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여전히 오픈소스 라이센스 사용에 대한 이런 인식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프로젝트 개발 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좀 더 주의 깊은 오픈소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GitHub 데이터에 의하면은 오픈소스 라이센스 배포 현황 중에 GPL 2.0과 3.0의 라이센스 배포 현황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들이 2018년보다 2019년에 더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GPL 2.0과 GPL 3.0을 사용해서 대표 라이센스를 선언한 것이죠. 이 말은 GPL 계열의 카피래프트 라이센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GitHub와 이제 OSBC의 이제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 분석의 이제 인사이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오픈소스의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더욱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는 jQuery, 부트스트랩, 그리고 아파치 계열의 프로젝트입니다. 세 번째, 국내에서 이제 퍼미시브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 카피래프트는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itHub 데이터를 봤을 때 노라이센스의 사용량이 늘고 있다. 즉 GitHub 유저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라이센스 설정을 안 하고 있는 유저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은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카피래프트 라이센스는 전체 오픈소스 대비 약 10% 정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GPL 2.0과 LGPL 2.0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를 사용한 프로젝트와 가장 라이센스 충돌을 많이 야기시키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GPL 2.0과 LGPL 2.1이었습니다. GPL 2.0과 LGPL 2.1은 연평균 20% 이상으로 오픈소스 사용한 프로젝트에서 라이센스 위반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GPL 2.0과 3.0은 GitHub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외 빅데이터를 통해서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볼 때 카피래프트의 라이센스는 비율은 적지만 사용 결합 형태를 잘못 사용하면 저작권의 소송에 리스크가 있으므로 여전히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중 라이센스 위반이 있는 오픈소스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오픈소스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지 라이센스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효율적인 오픈소스 사용을 위해 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